주사 맞은 자리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위장 운동이 떨어지니까 복부 팽만감이나 또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 속쓰림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담낭염이 생기거나 또 하나 췌장염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. 샌다도 주사고 위고비도 주사기는 한데 어쨌든 위고비가 또 새로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. 주사제고 내가 주사를 그러면 얼마나 간격으로 병원에 가서 맞아야 하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. 그러면은 이 위고비를 사용하는 주사의 어떤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위고비는 이제 용량을 증량하면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가 GLP-1 유사체는 한 번에 고용량이 처음 사용하게 되면 적응하지 못하고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량하도록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펜이 5가지 종류로 출시가 됐어요. 그래서 처음 4주, 1주에서 4주 차에는 0.25ml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거고요. 그다음에 5주에서 8주 차에는 0.5mg, 그리고 9주에서 12주 차에는 1mg, 그리고 13주에서 16차째에는 1.7mg, 그리고 유지 용량이 마지막에 2.4mg입니다. 펜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스케줄대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반대로 중간에 내가 중간 용량에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고 몸이 힘들다 그럴 때에는 용량을 다시 낮추거나 아니면 적응이 좀 되고 있는데 다음 단계 넘어가 무섭다 그러면 쓰는 기간을 좀 늘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하시면서 약제 용량 증량에 관해서 상담받고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주사 펜을 사용하는 거를 좀 간단히 보여드리면 펜 하나에 이게 4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0이고요. 거기에 주사 바늘을 이제 일회용 주사 바늘이죠. 이렇게 끼고 펜을 끝까지 돌리면 이제 0, 이건 지금 0.25 사용한 첫 번째 단계 약인데요. 0.25까지 올리고 나서 펜 캡을 제거하고 배가 가장 지방이 많으니까 이제 알코올솜을 문지르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하면 이렇게 약이 나와요. 이게 딸깍 소리가 나면 때까지 하고 끝에 맺혀 있는 것까지 흡수가 되기 위해서 속으로 6에서 7 정도를 세고 나서 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 일회용 침은 버리시는 거고요. 같은 요일, 그러니까 식사랑은 별로 상관없고 같은 요일에 아무 때나 이제 주사를 한 번씩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사를 맞다가 사실은 뭐 다른 스케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렇게 빼먹고 깜빡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. 그럼 이렇게 깜빡하고 주사를 놓쳤다. 그러면 어떻게 다음 스케줄을 잡아야 할까요? 일단은 권장하는 최소 이제 간격은 72시간이에요. 한 3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5일이네요. 내가 월요일마다 맞는데 토요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 날 정도까지 알았다 그러면 그때 맞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5일이 지나면 다음 접종인 월요일하고 그러니까 3일 이내가 겹치기 때문에 그때는 하루 그 주는 쉬고 그 다음 주 원래 접종 스케줄인 월요일 날 맞으시면 됩니다. 근데 만약에 2주 이상을 잊어버리셨다 그러면 내가 1ml나 1.7ml를 사용할 때 그거 용량을 바로 맞는 게 아니라 이 전 단계 용량이나 아니면 초기 용량부터 다시 시작하시면서 용량 증량을 고려하시는 게 안전하게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. 네. 아마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알람 기능을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중엔 바쁘면은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때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또 하나는 이게 세마글루타이드 제제도 어쨌든 냉장 보관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직장에 가시거나 바쁠 땐 접종하기 더 어려워서 집에서 맞기 편하신 요일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부작용도 사실 접종 초반에 조금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좀 잘 쉴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기간에 주말에 시작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긴 합니다. 네. 부작용 얘기가 나와서 사실 아무리 좋은 비만 치료제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맞지 않고 나한테 너무 강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사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위고비의 부작용, 효과가 큰 만큼 부작용도 클 거라고 사실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. 부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
제일 흔한 부작용은 이제 위장관계 부작용이 흔해요. 그래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이나 구토, 설사, 변비가 있을 수 있고 두통이 있을 수 있고요. 또 식사량이 줄면서 또 약에 적응하면서 기운이 없고 처지고 힘든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보통 이런 증상은 용량을 증량했을 때 초기에 조금 더 많이 나타날 거고요.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면서 좋아지니까 심한 구토나 설사가 아니라면 좀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. 먹는 양을 좀 줄인다던가 좀 더 쉰다던가 조금씩 자주 먹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설사가 심하거나 변비가 심하면 그거에 맞는 약제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. 자주 나타나진 않지만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주사 맞은 자리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또 위장 운동이 떨어지니까 복부 팽만감이나 또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 속쓰림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체중 감소가 빨라지면 아무래도 담석 발생 위험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담낭염이 생기거나 또 하나 췌장염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 담낭염이나 췌장염 증상을 좀 알고 계시다가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른쪽 윗배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계속 구토를 한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당뇨약제를 쓰던 분들은 특히 저혈당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면서 혈당이 잘 떨어지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체중 감량이 되거나 또 약을 시작할 때 당뇨 약제에 대한 용량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결국 효과가 굉장히 좋은 만큼 부작용도 굉장히 클 수 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효과를 쫓다 보면 이제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이 커질 수 있으니까 사용 시에 주의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. 그게 중요할 것 같네요. 그러니까 이사님께서 우리 치료 성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환자분들도 많이 빠진다 딱 이것만 집중을 하시는데 사실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결과가 나왔는지를 얘기를 꼭 하고 아닌 분들에 대한 부작용은 사실 데이터가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사님 어떤 분들이 임상시험 참여했는지도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. 어떤 분들이 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떤 분들이 진짜 위고비를 맞으셔야 되는